전쟁이 터지기 몇 시간 전 누군가 6만 1,000달러를 베팅했습니다. 그리고 공습이 시작되자마자 그 돈은 49만 3천 달러가 됐습니다. 8시간 만에 8배입니다. 그런데 이게 주식 시장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예측 시장, 폴리마켓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폴리마켓은 쉽게 말해 이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에 돈을 거는 플랫폼입니다. 맞히면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은 이 거래를 보고 즉각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합법이라는 게 말이 안 된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거래가 왜 시작됐는지, 그리고 그 거래를 했던 사람들이 알고 있던 것을 여러분도 알게 됩니다. 오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이 전쟁이 종전으로 끝나느냐, 확전으로 번지느냐, 그리고 각 시나리오에서 돈이 몰리는 종목이 어디냐, 끝까지 보시면 됩니다. 공습이 시작되기 몇 시간 전 폴리마켓에 6개의 계좌가 만들어졌습니다. 모두 24시간 이내에 새로 생성됐고 공습 당일인 2월 28일을 만기로 한 계약만 집중적으로 샀습니다. 그리고 공습이 시작되자 이 6계좌는 합산 120만 달러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버블맵스가 이걸 온체인에서 전부 추적해서 공개했습니다. 블록체인은 모든 거래 기록이 공개되는 구조라서 누가 언제 얼마를 베팅했는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중 가장 큰 계좌 아이디 메가마이맨이 6만 1,000달러를 넣어서 49만 3천 달러를 가져갔습니다. 민주당 상원의원 크리스 머피는 즉각 이게 합법이라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했고, 트럼프 주변 인물들이 이 전쟁으로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관련 법안을 즉각 발의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 거래 패턴을 분석하면서 군사 기밀에 접근할 수 있는 소수만이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이벤트에서 나온 수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식 수사 결과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이 거래 패턴이 보여주는 건 하나입니다. 이 전쟁을 진짜 먼저 알고 있던 사람들은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알고 있던 게 뭐였는지 지금부터 그걸 하나씩 공개합니다. 전쟁 하루 전인 2월 27일 오만 외무장관이 공개 발표를 했습니다. 협상에서 중대한 돌파구가 마련됐고 이란이 핵농축 비축을 하지 않겠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평화는 손에 닿을 거리에 있다고요. 그런데 다음 날 새벽 미국과 이스라엘의 미사일이 테헤란을 강타했습니다. 트럼프는 공습 선언 영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이란 국민에게 말한다. 오늘 밤이 당신들의 자유가 오는 시간이다. 어떤 대통령도 내가 오늘 밤 하려는 일을 기꺼이 하려 하지 않았다. 핵 협상이 처음부터 목적이 아니었던 겁니다. 핵은 명분이었고 목표는 정권 교체였습니다. 이 사실 하나가 이 전쟁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 뭔지 알면 이 전쟁이 얼마나 길어질지도 보입니다. 지금 원유 가격 안에는 이 전쟁이 얼마나 오래 갈 거라는 시장의 판단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전쟁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브렌트유 공정 가치는 65달러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가는 85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 차이 20달러가 전쟁 리스크 프리미엄입니다. 리스크 프리미엄이란 혹시 모르니까 더 얹어주는 돈입니다. 전쟁 때문에 원유를 제때 못 구할 수도 있으니 지금 미리 비싸게 사두겠다는 심리가 가격에 반영된 겁니다. 골드만삭스 원유 리서치 팀이 이 20달러를 역산한 결과 시장은 지금 호르무즈 봉쇄가 4주에서 5주간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원유 가격의 등락 자체가 이 전쟁의 종료 시점에 대한 시장의 실시간 투표 결과입니다. 협상 신호가 나오면 프리미엄이 빠지고 확전 신호가 나오면 프리미엄이 오릅니다. 그런데 지금 그 투표가 위험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JP모건은 봉쇄가 장기화되면 배럴당 120달러에서 13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고 전쟁이 광역 분쟁으로 번질 경우 금이 6,300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금값은 이미 5,343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은 왜 이 위험한 도박을 시작했을까요? 이게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미국이 협상 타결 직전에 전쟁을 시작한 이유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 패권입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면 중동선 원유를 사던 아시아 바이어들이 미국 LNG를 더 비싼 값에 사야 합니다. LNG는 액화 주연가스로 미국이 지금 세계 최대 수출국입니다. 중동 원유 공급이 막히는 순간 미국산 LNG 몸값이 뛰는 구조입니다. 엑슨모빌, 쉐브론 같은 미국 에너지 기업들이 지금 이 순간 수익을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부분이 모르는 이면이 있습니다. 이란 원유의 대부분을 사던 건 중국이었습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면 중국의 에너지 공급망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중동 전쟁이 동시에 중국 압박 카드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중동 질서의 완성입니다.
이란은 수십 년간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에 자금과 무기를 공급해왔습니다. 이 세력들을 이란의 대리 세력이라고 부릅니다. 이란이 직접 싸우는 대신 이들을 통해 이스라엘과 미국을 압박해온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한 번에 끊겠다는 게 구상입니다. 단, 월가가 주목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후티 같은 세력은 이란 정권이 무너진다고 해서 자동으로 해체되지 않습니다. 이란을 제거하면 끝난다는 그림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세 번째는 트럼프의 레거시입니다.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란의 조건 없는 항복만이 유일한 조건이다. 항복 이후 좋은 지도자가 선출되면 함께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 미가 Make Iran Great Again. 오바마도 바이든도 못한 이란 문제를 자신이 끝냈다는 서사를 처음부터 설계한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트럼프는 2013년에 오바마를 향해 직접 이런 말을 썼습니다. 오바마는 협상 능력이 없어서 이란과 전쟁을 할 것이다 라고요. 이란과 전쟁할 거라고 오바마를 비판했던 사람이 이제 정확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목표를 가진 트럼프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까요? 트럼프에게 가장 위험한 적은 이란 군대가 아닙니다. 미국 주유소의 기름값입니다. 유가가 $100를 넘으면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되고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날아갑니다. 트럼프는 경제에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어왔습니다. 찰스 슈왑의 분석에 따르면 에너지 공급 차단이 길어질 경우 유럽과 아시아는 경기 침체에 빠질 수 있고 이는 미국 경제에도 간접 타격을 줍니다. 트럼프가 이걸 모를 리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행동 패턴은 이렇게 됩니다. 겉으로는 조건 없는 항복을 요구하면서 뒤로는 카타르와 오만을 통해 이란 새 지도부가 협상 테이블로 나올 명분을 만들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가가 $100가 가까워질수록 트럼프의 협상 모드 전환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이란도 물밑에서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공개적으로 협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란 정보부 요원들이 제3국 정보기관을 통해 CIA에 조용히 접촉해서 종전 조건을 논의하자는 신호를 보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겉으로는 결사항전을 외치면서 뒤로는 출구를 찾고 있는 겁니다. 두 나라 모두 상대방이 먼저 손을 내밀기를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치킨 게임의 심판이 바로 유가입니다. 그럼 이 전쟁이 실제로 어떻게 끝날지 그걸 결정할 핵심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란의 다음 최고 지도자가 누구냐입니다. 지금 이란에 최고 지도자가 없습니다. 이란은 대통령보다 위에 최고 지도자가 있는 구조입니다. 군통수권, 사법부, 방송까지 최고 지도자가 장악하고 대통령은 경제와 행정을 담당하는 2인자입니다. 그 최고 지도자 자리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대통령 페제시키아를 중심으로 임시지도위원회가 국가를 운영하고 있고 페제시키아는 흉부외과 전문의 출신의 개혁파로 카타르와 오만을 통한 중재를 조심스럽게 타진하고 있습니다. 강경파 모지타바 하메네이가 혁명수비대 지지를 등에 업고 가장 유력한 후보입니다. 혁명수비대는 이란 정규군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엘리트 군사 조직입니다. 이란 내 최대 경제 세력이자 실질적인 군사력을 쥐고 있습니다. 이들의 지지를 받는다는 건 군권을 쥐는 의미입니다. 반대편에는 이란 건국기조의 친손자 하산 호메이니가 있습니다. 혈통의 정통성 때문에 강경파도 무시 못하고 개혁파의 지지를 받습니다. 그가 선출되면 협상의 물꼬가 열립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가 하나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 공백 기간 동안 혁명수비대 현장 지휘관들이 독자적으로 움직이면서 의도치 않은 확전이 벌어지는 겁니다. 협상 파트너가 없는 상태에서 현장에서 먼저 총이 나가는 상황, 지금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게 여러분 계좌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리합니다. 확전과 장기전 시나리오입니다. 강경파가 최고 지도자가 되거나 봉쇄가 5주를 넘는 경우입니다. 에너지는 엑슨모빌, 쉐브론이 직접 수혜입니다. 방사는 로키드 마틴, RTX, 노스럽 그루먼, 그리고 고성능 드론 전문기업 크라토스가 눈에 띕니다. 크라토스는 개전 직후 하루 만에 10% 이상 올랐습니다. 대형 방산주가 1% 오를 때 작전 투입형 드론 기업은 10에서 15%씩 움직입니다. 그리고 위성 정찰 기업들, 로켓랩, 블랙스카이, 플래닛랩스도 주목해야 합니다. 현대전은 위성이 없으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적군의 이동 경로, 미사일 발사 증오, 기지 위치까지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게 전부 위성에서 나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이 데이터의 가치는 올라가고 이 기업들의 정보 계약 규모도 커집니다. 금은 현재 $5,343입니다.
장기전 시나리오에서 JP모건이 전망한 6,300달러까지 추가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종전과 협상 시나리오입니다. 온건파가 최고 지도자가 되거나 유가 압박을 받은 트럼프가 잠정 휴전을 선언하는 경우입니다. 전쟁 기간에는 투자자들이 금, 달러, 채권 같은 안전자산 쪽으로 몰립니다. 주식이나 암호화폐 같은 위험자산은 외면받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는 순간 이 억눌렸던 본이 한꺼번에 위험자산으로 쏟아집니다. 그 반등폭이 생각보다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아마존 같은 빅테크가 반등 선두에 서고 항공주는 유가 하락이 곧바로 연료비 절감으로 연결되면서 수혜를 받습니다. 암호화폐도 유동성 유입으로 반등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에서 놓치기 쉬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AI 반도체 생산에 막대한 에너지를 씁니다. 유가 급등이 생산 비용을 직격합니다. 반대로 종전 시나리오에서 한국 기술주의 반등폭이 예상보다 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당장 봐야 할 신호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란 전문가 회의 소집과 혁명수비대의 공개 지지 선언입니다. 강경파 지지가 확인되면 유가 추가 상승, 방산 매수 신호, 온건파 쪽으로 기울면 기술주 반등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유가 100달러입니다. 이 숫자가 가까워질수록 트럼프의 협상 모드 전환이 빨라집니다. 트럼프의 시계는 이란이 아니라 유가와 다우존스에 맞춰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러시아입니다. 이란 대통령과 푸틴이 전화통화를 했고 계속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가 이란에 군사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복수 보도도 나왔습니다. 미-이란 구도가 미-러-이란으로 바뀌는 순간 시장의 무게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러시아가 개입하면 미국이 군사작전 수위를 함부로 올리기 어려워지고 전쟁이 단기에 끝날 것이라는 시장의 사주 베팅이 완전히 깨집니다. 유가 100달러가 아니라 그 이상을 봐야 하는 시나리오가 됩니다. 지금 이 전쟁의 본질은 군사전이 아닙니다. 중동 에너지 패권을 누가 설계하느냐를 두고 벌이는 게임입니다. 그 결과가 유가, 금리, 달러, 방산, 기술주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미 누군가는 이 정보를 먼저 알고 몇 시간 만에 8배를 벌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든 그에 맞는 포지션 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여러분 포트폴리오에서 에너지 비중은 몇 %인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방산이냐 기술주냐, 지금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비밀 서점이었습니다.